16일 대구 경북 지역 124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출제위원회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영천시 대창면에서 발생한 패전선 야적장 화재가 사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범죄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250원에서 350원에 달할 인상폭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친숙한 음악과 신기한 마술로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음악극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일 대구 경북에서는 모두 124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올해도 학교 앞에서의 응원전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는데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박건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일 아침 대구의 한 수능 시험장 앞,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수험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속속 도착합니다. 입구에서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일찌감치 나온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격려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험생 학부모들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 그동안 공부했던 만큼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들여보내고도 발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 시험 치던 거 똑같이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없고요.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요.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16일 대구 경북에서는 124개 시험장에서 4만 3천여 명이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속에 치러졌던 지난 3년 동안의 수능과 달리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번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 없이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은 오는 12월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 여기에 킬러 문항을 뺀 첫 수능이라는 관심 속에 올해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겁니다. 힘든 하루는 끝났지만 입시 일정은 아직 남았습니다. 수능 이후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있었던 지난 3년과 달리 올해는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입니다. 여기에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수능이라는 점 때문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도 어려웠습니다. 나와 또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힘든 하루를 보낸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 곳곳에서는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평상시에 이제 많은 준비하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 나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 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대박 화이팅! 긴장 속 수능은 끝났지만 대학 입학 전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능 점수는 다음 달 8일 학생들에게 통보됩니다. 앞서 시작한 수시 모집 전형은 다음 달 14일까지 마무리되고 정시 모집 전형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수능 직후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별로 전형 방식과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 개인별로 일정과 전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한 학생들은 본인이 가채점 결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지 말지 여부도 본인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는 어떤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마스크 없는 수능을 치렀지만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이 이어지는 만큼 코로나 감염은 입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입 일정과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수험생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1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서 발생한 패전선 야적장 화재가 사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등 3개 건물과 패전선 6,900톤이 타면서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47분쯤 영천시 대창면 폐기물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패전선을 쌓아둔 야적장 더미에서 최초 발화해 인근 물류 창고와 숙소, 창고 등 건물 3개 동을 태웠습니다. 패전선 6,900톤이 타면서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은 42시간 30여 분이 지난 16일 오전 9시 27분쯤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력 244명과 장비 7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패전선 등이 타면서 강한 열기로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이 난 곳은 무허가 야적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두절됐던 야적장 점유자와 연락이 닿아 화재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야적장 점유자의 폐기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고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대구시가 16일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따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적자폭이 커져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이뤄졌는데요. 오른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오른다니 시민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7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250원과 300원, 350원을 올리는 세 가지 안입니다. 현재 성인의 일반 버스 요금은 1,250원입니다. 인상안에 따른 요금은 1,500원에서 1,600원. 20일 동안 교통카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면 교통비 5만 원이 6만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대구시는 16일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5년에 한 번씩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7년 만에 올리는 것이라며 연료비 인상과 인건비 상승,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에 따른 적자폭이 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운송원가는 인건비 그리고 CNG 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대비 1,034억 원이 증가했고요. 운송 수입은 승객수 감소로 2017년 대비 38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요금 인상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자에 대한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민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수송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도심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어떤 주차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요금 시내에 대한 주차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통해 가지고 좀 최소한 승용차가 도심에 좀 들어오는 걸 최대한 좀 막아서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비용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인 입장에서는 더 오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반반인데요. 금액에 있어서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지만 모이면은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구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다음 주에 열릴 교통개선위원회에 자문을 받습니다. 이어서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에 최종 의견을 들어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경제교육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친숙한 음악과 신기한 마술을 곁들인 공연으로 아이들에게 경제를 알려주면 어떨까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공연을 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다가 또 밝아집니다.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여 보기도 하면서 무대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호죠.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비와 저축, 나눔에 대한 이야기로 짜인 음악극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이해합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도와주는 마술도 곁들여지니 금방 흐트러지기 쉬운 아이들의 집중도도 높아집니다. 멋진 클래식 음악과 공연을 함께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원래 용돈을 받으면 문구점에 가서 바로 쓰고 싶었는데 이제는 용돈을 받으면 문구점에서 바로 쓰지 않고 저금을 해서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공연은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기 위해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가 기획했습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인 소비자 불만과 피해 처리, 관련 정책 개발을 넘어 미래의 경제 주체인 아동들이 능동적인 소비자로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재정적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획하게 됐고요.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이라는 관념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가지고 음악극을 만들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는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을 돕기 위해 앞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공연을 펼치는 등 경제음악극을 더욱 활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안동시가 수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성준 건국대 교수가 대구시에서 수행한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에 대한 용역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권기창 안동시장과 이재갑 안동시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안동의 수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와 안동댐물을 대구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물산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지만 관련 사업 추진은 답보 상태입니다. 영주시 장수 발효 체험마을이 지난 15일 부성면 임곡리에서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은 발효 음식에 대한 교육과 체험, 숙박이 가능한 복합 관광시설로 지난 2017년부터 국비 31억 원 등 사업비 총 77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습니다. 마을 관리는 영주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대한불교조계종 희방사에서 맡게 됩니다. 영주시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진행된 장수 발효체험마을 시범 운영 기간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단 등 관광객 53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목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합니다. 이를 위해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기본 실시 설계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송읍 월망리 일원에 연면적 1,650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청송군은 세개동 43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인 3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